주어진 데이터 타입에 대해 swapable with라는 프로퍼티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메타 펑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상은 주어진 타입에 대해 프로퍼티를 체크하는 메타 펑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타입은 템플릿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어지고 프로퍼티는 함수 이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is 언더바를 제거하고 남는 부위가 프로퍼티 이름이 됩니다. 즉 swapable with라는 프로퍼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보다 보면 두 개의 타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타입을 전달하게 되면 수압을 두 번 호출을 해요. 그리고 이 구문이 모두 정상적인 구문이면 이제 true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t가 전달되어지면 t하고 u하고 t 하면서 서로 이제 교차시켜가면서 수압을 호출했을 때 둘 다 true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데클발이라는 메타 펑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클발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전달된 타입에 대해서 L밸류를 만들는지 R밸류를 만드는 식으로 이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L밸류끼리의 수압, R밸류끼리의 수압 또는 L하고 R이 섞여있는 형태에 대한 수압을 다 정의할 수 있는 함수가 swapable with라는 메타 펑션입니다. 레퍼런스가인 타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데클바를 일단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만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t가 L밸류 레퍼런스이면 이제 L밸류 레퍼런스가 되고 그에 대해서는 R밸류 레퍼런스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는 것이 데클바리는 메타 펑션입니다. 이런 swapable with를 기반으로 해서 swapable라는 프로퍼티를 다시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템플릿 파라미터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에 대해서 뭘 하고 있냐면 레퍼런스를 붙여서 위에 있는 swapable with를 호출하고 있어요. 두 개 타입이 같으니까 교차하더라도 결국은 하나가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레퍼런스가 붙게 되면 어떤 타입이 있는데 그 타입에 대한 레퍼런스를 붙게 되면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컬랩싱에 의해서 모든 레퍼런스를 제거하고 이 L밸류가 들어갑니다. 결국은 L밸류끼리의 수압을 정의하는 함수가 swapable예요. 그런데 타입이 하나잖아요. 어떤 주어진 타입이 하나가 있는데 그 타입에 대해서 L밸류 수압을 하는 수압 함수가 있느냐를 체크하는 것이 이 swapable라는 프로퍼티입니다. 이 swapable with를 가져와서 그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호출되는 수압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 함수가 no except가 되면 이 경우는 이제 no로 swapable with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가져와서 no로 swapable을 만드는데 이때 이제 타입이 하나가 되어지고 레퍼런스가 들어가는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 L밸류 사이에서 연산을 swap이라는 함수로 호출할 때 최종적으로 no except가 되면 이제 true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기초로 해서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wapable with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두 개의 수압 함수를 호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럴 때 이 수압이라는 함수를 찾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찾냐면 오버로드 리솔루션이라는 걸 통해서 찾게 돼요. 그래서 오버로드 리솔루션으로 작동하는 문맥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수압을 찾을 때 함수처럼 가정을 해서 그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 크게 퀄리파이드 호출이 있습니다. A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수압, 그 다음에 그냥 수압, 이렇게 이제 호출할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많이 다릅니다, 실은. 그럴 때 이 퀄리파이드 된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오버로드 리솔루션을 수행하지 않아요, 실은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unqualified로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함수란 사실을 알게 되면 전달된 두 개의 아규먼트가 포함되어져 있는 연관된 네임스페이스에서 수압이라는 함수를 찾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오버로드 리솔루션을 수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걸 수행하는 문맥을 오버로드 리솔루션 컨텍스트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만족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액세스 체킹 같은 경우는 당연히 T하고 U하고 관련 없는 곳에서 이제 권한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수압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냐면 즉시 문맥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즉시 문맥이라는 거는 이게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 수압을 호출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템플릿 클래스 스페셜라이제이션이나 함수 템플릿 스페셜라이제이션에 대한 인스턴시에이션이 발생을 해서 실행 파일의 용량이 변하게 됩니다. 그 인스턴스만큼. 그 다음에 암묵적인 선언에 의해서 정의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제너레이션 되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즉시 문맥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시 문맥은 사이드 이펙트가 없이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사이드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실행 파일에 어떠한 용량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메타 펑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뭔가 작동을 하지만 그 작동으로 인해서 실제 실행 파일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메타 펑션의 기본 철학이거든요. 그걸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즉시 문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메타 펑션이 이제 추루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 코딩에 그 코딩을 딱 쓰는 순간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사항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는 이제 내부적으로 즉시 문맥을 넘어서 내부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경우는 이제 컴파일 오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설계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수압이라는 이 함수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압에 대해서 T는 T 타입으로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익스프레션을 의미하고 얘는 U 타입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익스프레션을 말을 하게 돼.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T나 U 타입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T하고 U하고 T를 이제 두 개를 또 보니까 다 조사를 하네요.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바이너리라고 말을 썼으니까 이항을 말합니다. 이항의 수합 함수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 수합 함수는 멤버 함수가 되면 안 됩니다. 멤버 함수가 아닌 형태의 두 개의 항을 가진 수합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얘가 수합이라는 거는 수합 함수를 호출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이런 함수를 호출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오버돌드 리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오버돌드 리솔루션은 어떤 후보 집합이 있습니다. 후보 집합에서 최적의 뭘 찾아내냐면 수합 함수를 찾아내는 연산을 오버돌드 리솔루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후보로 참여하는 요소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유틸리티라는 헤더와이드에 있는 두 개의 수합 펑션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추가한다는 소리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면 using 수합을 넣고 여기서 수합을 호출하게 되면 함수 호출은 두 번의 검사를 거치게 되잖아요. 일단 그 이름에 대해서 일반 검색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using으로 드러난 선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선언들이 딱 두 개라는 거예요. 그 함수를 이제 뭐냐면 후보로 둔다는 소리입니다. 일반 검색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요소가 후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argument dependent rule. 여기 argument가 있습니다. 이 argument가 이 argument하고 연관된 타입들이 있을 거예요. 그 타입에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네임스페이스가 발견이 되고 그 네임스페이스 내에 이 수압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 요소들을 여기다가 가져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argument dependent rule에 의해서 만들어진 lookup set을 추가한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ADL에 의해서 찾아지는 수압이라는 함수들, 그 다음에 이 이름으로부터, 함수 이름으로부터 출발된 일반 룩업을 통해서 찾아진 이름들,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구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코딩은 아래처럼 짠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이렇게 쓴다는 소리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코딩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수업을 사용할 때는. 그 ADL에 대한 내용을 잠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ADL은 그 스펙 문서가 언제 추가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그 ADL을 제안한 사람은 안드류 커니그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C++ 표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98년도에 이제 제안 문서를 내서 확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금 말하는 ADL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커니그 룩업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98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98년도 이게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제안 문서들이 이제 쭉 올라와요. 관련된 제안 문서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압에 관련된 제안 문서가 막 올라옵니다.
수압을 여기 있는 ADA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에서 수압은 이런 식의 조건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게 된 거는 이제 98년도 커니그가 제안한 ADL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그 사이드 이펙트로 이 수압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의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수압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수압 관련된 제안문서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허브 셔터라는 분이 이 관련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올린 문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서 2000년도에 관련된 제안문서들이 꽤 많습니다. 이 수압 관련된 제안문서들이. 어떤 출발은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스펙 문서에 있는 소스는 제가 약간 일부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스펙 문서에 이제 이런 소스가 있는데 이제 기존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프리컨디션으로 얘하고 얘가 스와퍼블 위스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어떠한 레퍼런스가 있으면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 두 개를 스와퍼블 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명시를 이제 글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T라는 타입이 여기 T가 있는데 T가 뭐라 되어 있냐면 17스펙 스와퍼블 레퍼런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부분은 17스펙에서 스와퍼블 레퍼런스 하라는 거는 그 L밸류 간의 스와퍼블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뭘 추가를 했냐면 requirement 구분을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이제 문장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T하고 U가 스와퍼블을 하다고 했으니까 서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걸 스와퍼블 with로 해서 체크를 합니다. 이게 이제 true이면 이걸 쓸 수가 있고, 그 내부에서 보면 이제 사용할 때는 이 조건은 만족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수압 사용해서 일반 룩업으로 두 개의 수압법으로 후보를 두고, 그 다음에 이 아규먼트로 전달된 요소에 대해서 아규먼트 디펜던트 룰에 따라서 수압 함수를 추가로 찾겠다. 이렇게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T하고 U 기반으로 해서 그 수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압을 with라고 했으니까 이제 U하고 T를 바꿔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살짝 추가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17스펙의 요구 조건을 분석을 해서 제가 L밸류에 대한 수압을 의미하기 때문에 is swappable로 해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게 되면 위하고 좀 자세히 구분해서 보게 되면 여기가 두 개 레퍼런스가 전달됐잖아요. 그래 포워드로 통하게 되면 이제 레퍼런스가 되잖아요. 그러니 만들어내는 타입이 L밸류 또는 R밸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L밸류, R밸류 또는 L밸류에 대한 스와퍼블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개의 left 전달해서 포워딩을 통해서 이 레퍼런스를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L밸류, L밸류, R밸류, L밸류. 그럼 이게 두 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조합은 다양한 형태의 레퍼런스 간의 수압을 명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압을 with 하니까 이 구문이 이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는 좀 다르거든요. 17스펙 수압법은 L밸류 레벨에서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레퍼런스를 받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식으로 짰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17스펙의 수압법을 요구 조건에 따라 이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L밸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수압법을 컨디션을 사용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는 R밸류가 없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걸 가져와서 이제 실제 네임스페이스에서 이제 타입 A를 만들고 프록시를 만들었네요. 프록시는 그냥 내부에 A에 대한 포인터를 보관하는 형태로 만든 클래스네요. 그리고 함수를 통해서 호출하게 되면 타입을 이제 자동으로 만들도록 설계를 한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부에 이제 수압을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qualified 되어져 있습니다. 함수 호출 과정에서 qualified, 즉 이런 식으로 스코피 연산자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오버로드를 통해서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버로드가 작동하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수압을 하고 싶은 대상이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 유틸리티 내에 있거든요. 기본 타입에 대한 수압, 그 다음에 기본 타입을 기반으로 한 배열에 대한 거를
유틸리티 내에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쓰지 말라고 만든 건데 이 경우는 인트 타입인데 뻔하잖아. 그래서 그냥 직접 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와퍼블 컨디션 포 펀더멘탈 타입에서 펀더멘탈 타입에 대한 스와퍼블 하고 이제 이쿠벌런트하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걸 빼나 안 빼나 같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찾는 건 동일한 걸 찾는다는 소리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직접 콜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반전을 좀 제시를 하고 있네요. 서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는 이유는 이 부분이 나중에 사용이 될 때 여기 있는 여기 스와플 위스 쪽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지금 A하고 프록시를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 수합을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제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수합을 할 대상은 그 인티저 타입인 겁니다. 내부 연산상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했다는 소리는 이 부분이 이제 여기하고 연동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밸류 수합하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일반 펀더멘털 타입에 대해서 LBL을 했어요. 그럼 여기 전달되어서 보면 일단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여기 보면 일단 요 함수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인티저 타입에서 하는데 결국은 두 개 여기 후보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유틸리티 내에서. 하여튼 그걸 호출해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기는 n의 a를 만들고 있네요. 두 개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를 프록시로 바꿔주고 타입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호출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면 저 위쪽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이 부분이 여기를 가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이 부분을 호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후보로 유틸리티 내에 있는 수압이 후보가 되어지고 전달된 타입이 여기 있는 타입이잖아요. 여기 요 타입하고 요 타입이잖아요. 그럼 요 위로 올라갑니다. 네임스페이스가 착 발견되어지면 실제는 run inline 네임스페이스를 찾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로부터 그 아래 포함되어져 있는 수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후보가 되는 겁니다. 여기 두 개하고 여기 두 개가 후보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됩니다. 그때 첫 번째 값이 A타입이고 두 번째 프록시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이 여기 호출하고 이 녀석은 다시 여기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딩적으로는 어디 있냐면 위에 있잖아요. 이 코딩을 보게 되면 46번째 라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argument dependent 룰에 따라서 여기서 이 argument가 뭐냐에 따라서 그 argument가 있는 곳에 가서 수합을 찾아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 부분은 일반 룩업을 찾아서 쭉 올라가고 이 아규먼트가 전달이 되면 그 아규먼트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네임스페이스 내에 있는 수합을 가져와서 후보로 등록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함수가 경쟁하게 되면 여기 있는 66번째 라인에 있는 수합이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타입이 주어졌을 때 스와퍼 위스를 명시하는 프로퍼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